민정수석 실장을 이끌어 불러 송 비서관이 연루된 사실이 대통령에게 정확히 보고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드루킹 특검법 처리로 한 곱이 넘긴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를 열어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부르겠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그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인배 비서관이 연루된 마당에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청와대나 수사를 하고도 청와대 실세들이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경찰이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운영위 소집을 통해서 당사자인 송인배 비서관, 또 송 비서관을 조사했다는 민정수석실의 백은우 비서관,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실을 총괄하고 있는 임종석 실장을 국회로 불러 송 비서관이 연루된 사실이 대통령에게 정확히 보고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청와대 연루 의혹에 대해서 지금 강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송인배 비서관이 결국 이제 문 대통령의 바로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드루킹 쪽으로부터 돈을 200만 원인가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받은 성격이 뭐 강연료도 아니고 그냥 그 모임에 참석했다는 그 사례비 쪽으로 받았다. 근데 그 사례비로서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김경수 의원까지가 지금 드루킹의 연루 의혹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청와대로 올라가서 송인배 비서관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야당은 이 문제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계속 그렇죠. 선거의 이슈로 활용하기 위해서 네. 저렇게 이제 운영위를 소집해서 이제 이 당사자 3명을 갖다가 청와대에 있는 핵심 관계자들 3명을 불러서 네. 따지겠다 이런 그 계획인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 홍영표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정치 장사하지 마라 하면서 또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그렇죠. 결국 이제 자유한국당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쟁점화, 이슈화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현재 특검이 이제 합의가 돼서 29일 날 아마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이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히자라는 것이고 지방선거 전에 불필요한 어떤 정치 공세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고요. 결국 운영위 소집도 뭐 야당이 주장을 해도 여당이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또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홍영표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지방선거 전에 쟁점화하는 부분을 좀 막고 있는 현재 네. 그런 형국입니다. 사실 드루킹 특검법이 통과하면서 여야가 이제 조금 얘기가 잘 진행이 되는 건가 싶었는데 이 드루킹 커넥션 안에 송인배 비서관이 등장을 하면서 갑자기 또 꼬여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그 특검법 합의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던 팩트들이 있는데 사실 고구마 줄기처럼 특검법이 통과된 다음에 또 새로운 팩트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송인배 비서관의 등장과 2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차원으로 보면 한 차원이 좀 달라진 것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마 캠프 시절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라도 이것이 캠프에서 개입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또 야당으로서는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네. 특검법과 별도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가장 또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야당이 지금 강력하게 물고 늘어지는 부분이 민정수석실에서 송인배 비서관의 연루 사실을 한 달 전에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왜 그때 알리지 않고 언론 보도가 한 달 후에 나오자 그때서야 이야기를 하고 입장을 밝혔느냐는 거죠. 그것도 특검 그렇죠. 발표하는 날. 그러니까 뭐 글쎄요. 그러니까 청와대 이 정부의 청와대 민정이 사실은 인사검증에서 실책을 한 게 한두 번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넘어갔다가 아니게 밝혀지고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낙마한 사람도 꽤 있습니다. 뭐 이 송인배 비서관의 연루 문제도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뭐 그 댓글을 뭐 하라고 그런 거 같지도 않고 그냥 뭐 사례금 한 100만 원씩 200만 원이던가요? 100만 원씩 두 번? 네. 200만 원 그렇게 아주 큰 돈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문제 안 되겠지라고 이제 했다는 건데 그런데
이건 뭐 의혹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아쉬움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어떤 단어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사건이 일반적인 사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그냥 송민배 비서관이 뭐 어떤 사람들한테 뭐 사례금 100만 원 받았다더라. 그러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뭐 그런 투서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봤더니 뭐 대가가 있는 거 아니고 돈만 좀 받았다더라 사례비로. 그럼 넘어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이 특검이 아직 그때 뭐 특검 발의하고 전이지만 이 김경수 전 의원이죠. 김경수 후보가 연루됐던 지난 대선과 관련했던 사실은 메가토코 핵폭탄 사안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민정에서 만약에 송인배 비서관이 어찌됐던 간에 그 드루킹과 좀 연관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네. 그것이 뭐 법적으로 죄가 되는지 여부는 둘째 치더라도 이걸 청와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통령 때도 보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좀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 때도 보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임종석 실장이 내선에서 그냥 보고하고 말하라고 대통령 보고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송인배 비서관이라는 사람 대통령 옆방 쓰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그리고 그걸 쉬쉬하고 있다가 이 특검이 발표되는 그날 이게 딱 터트린 거거든요. 얘기를 발표를 한 거거든요. 청와대에서도. 그러니까 왜 숨겼을까? 왜 하필 특검법이 통과되는 날 이걸 발표했을까? 혹시 특검이 발동되면서 이 얘기가 나오면 또 문제가 되니까 미리 터트린 건 아닐까라는 그런 의혹도 자꾸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패싱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장이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또 일각에서 야당에서는 이 부분을 또 공격하고 있어요. 청와대와의 교감 의혹설까지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누구가 교감하고 있냐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네. 지금 계속 그 드루킹 그 관련 수사를 은폐하고 있다. 아하. 그 진상을 은폐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하고 지금 직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상관이 이철성 경찰청장을 이 수사 보고 라인에서 배제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1일인가 이철성 청장이 그 기자 간담회를 했을 때 이 드루킹이 그 송인배 그 비서관과의 연루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서울지방경찰청 산하에 있는 경찰들이 드루킹으로부터 이런 송인배 비서관 관련해서 진술을 받은 것은 17일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미 그것을 진술을 받았는데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이죠. 이 청장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패싱 논란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옛날 그 우병우 수석이 검찰총장을 제끼고 그 서울지방 검찰청장과 직거래해서 이제 정윤회 문건 사건을 갖다가 핸들링했다라는 부분하고 좀 이렇게 오버랩이 되고 있는 그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허만습 차장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의 이제 의혹 수준인 네. 거고요. 문제는 이제 이철성 청장이 21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면서 그러한 이제 분석이 쏟아져 나온 건데 그 배경에는 또 이른바 경찰의 어떤 부실수사 논란 이것과도 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네. 김경수 전 의원에 대한 어떤 통신 압수수색 계좌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네. 송인배 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또 드루킹 김 씨가 관련된 사실을 김경수 전 의원 관련 있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한 다음 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체포가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이 뭔가 좀 석연치 않다 이런 의혹과 이제 맞물리면서 그런 이제 경찰 내부의 이른바 패싱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한국당과 민주당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가 드루킹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 기권 표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소 놀란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드루킹 특검법에 기권 표결을 했습니다. 제가 기권 표결을 한 이유는 수사범위와 지금의 특검이 과연 검찰과 경찰의 은폐 조작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김경수, 송인배, 백원우 이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24시간을 같이 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이번 특검법이 면죄부만 주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 그렇다 할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안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데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 검찰 수사를 못 믿어. 경찰 수사 못 믿어. 그러니까 특검 발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물론 특검을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결과가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가 원하는 결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면죄부를 준다 그 얘기인 건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데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아마 그 얘기를 지난번에 했지 않았습니까? 우원식 전 원내대표하고 김성태 원내대표 병사가 누워서 네가 하고 가 뭐 이거 할 때. 네. 유승민, 거기서 나온 얘기, 유승민 공동대표가 대통령도 이제 수사범위에 넣자는 그 얘기를 꺼낸 거 아니겠어요? 아마 네. 본인은 윤재인 대통령이나 김까지 딱 수사범위에 대통령, 연루, 이것까지도 이제 수사범위에 담아야 되는데. 그게 담지 않았어요. 그게 안 담았기 때문에 좀 이게 약하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모든 특검이 그렇습니다. 저 예전에 최주주 특검도 그렇고 하다 보면 밑에 보면 기타 위 사건 수사다가 인지하게 된 사안이 있어요. 그렇죠. 하다가 만약에 정말 만약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대통령이 연루된 게 나왔다. 그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특검법 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유승민 대표가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런 거죠. 바른미래당이 특검 정부에서 완전히 밀렸거든요.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까지 하는 바람에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 1대1 대결 구도가 성립이 됐다는 거죠. 네. 바른미래당이 점점 잊혀집니다. 네. 아마 그 판에서 뭔가 좀 판을 좀 흔들고 본인 당의 어떤 존재감을 좀 띄우기 위해서 예전에 그 대통령 발언 특검 범위에 대통령 수사해야 된다는 그거부터 오늘 기권 얘기까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또 다른 한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댓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추가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진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요. 뭐냐면 경찰 조사에서 드루킹이 올해 3월까지 최근 2년 동안 김경수 전 의원을 만난 횟수가 정확하게 확인된 게 5차례로 확인이 됐어요. 경공모 회원들과 같이 만나는 것까지 합하면 무려 15차례까지도 추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또 김경수 전 의원은요. 과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에서는 5번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김경수 전 의원은 과거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의원회관에서 3차례 만났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잠깐만요. 그렇게 횟수로 확정 짓지 마시고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2-3차례인데 그거는 좀 의원회관 방문해서나 이런 걸 확인해서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김경수 전 의원의 횟수, 드루킹을 만났던 횟수와 지금 경찰이 확인한 횟수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경수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횟수와 전 의원이요? 전 의원이 얘기하는 횟수와 지금 경찰이 얘기하는 횟수도 조금 다른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심지어는 경찰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 지금 경공모 쪽에서 드루킹 측근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많은 15차례라고 네. 하세요. 근데 이 15차례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직접 만난 그 횟수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드루킹의 대리인들이라든지 경공모 관계자들과 김경수 전 의원이 만난 것을 다 포함하는 횟수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15차례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또 만나서 또 어떤 얘기들이 논의가 됐는지를 문서로 정리를 해서 USB에 담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 자기들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것이 만약에 이제 특검 수사가 되면 이게 제출이 아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네. 언론에까지 자기들이 이제 선전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특검 수사에서는 지금 경찰에서 얘기하는 거, 김경수 전 의원이 언론의 상대로 지금 본인이 해명했던 거, 이것을 만약에 다 뒤집는 또 새로운 또 내용이 뭐가 또 나오지 않는가라는 이런 또 의구심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 검찰과 경찰은 아직 이 USB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죠. 그리고 실제로 또 문건이 김경수 전 의원한테 전달되지는 않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드루킹 씨 측의 이제 주장인 것이고요. 김경수 네. 전 의원 측과 만났던 내용,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한 문건이 USB에 담겨 있다라는 얘기는 진술만 있는 상황이죠. 이쪽에서 나온 얘기인 네. 것이고 이 15차례 부분도 약간 언론 보도에 보면 좀 이렇게 다르게 보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3명이서 같이 가서 만났으면 한 차례 만난 게 아니고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서 3차례 만난 것으로 아하. 이렇게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네. 15차례라는 그 숫자의 정확한 어떤 실체가 무엇인지도 조금 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